안녕하십니까. MBN의 박재현 전무입니다. 유가의 가격 변동성이 세일가스 개발로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50달러 내에서 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가와 관련된 간접 투자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은행의 고재필 팀장과 함께 동향과 유가와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크게 좀 오르던 2016년부터 네. 상승세를 보였던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최근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2016년 2월 26불 때서부터 시작한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 상황 호조세로 인해서 자율 반등으로 40불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요. 작년 11월 말에 오펙의 감산 합의가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발표로 인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약 55불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 그다음에 사우디의 2월 산유량이 증가했다라는 점 등 때문에 단기간에 약 13%의 하락세를 보인 48불대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원유를 제공한 재고 부담은 4월 이후에 가솔린 수요가 증가하는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하면서 완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펙의 감산 역시 사우디의 아람코 상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증산 정책을 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향후에 조정세를 거쳐서 재차 50불대 중반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들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 유가 동향이 이제 세계 경제나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그것이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그것은 또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최근 유가의 급락세로 인해서 미국 중앙은행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에 산유국들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또 반대의 경우들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가라는 거는 급등과 급락을 하지 말고 적정한 유가의 그 변동성이 작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국제 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가 동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유가와 관련돼서 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맞습니다. 상품들이 있습니까? 유가 관련된 상품은요. 실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이유는 현물에 투자를 진짜 한다라고 하면 원유를 사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선물로 인한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WTI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하는 상품과 원유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상품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원유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국내 증권시장하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하는 방법에서 꼭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실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투자자들께서 원유 선물 쪽에 많이들 많이들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 단기 선물이 항상 원유 장기 선물보다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기가 되면 이 단기 선물을 장기 선물로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교체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해서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한참 있다가 원유 가격은 WTI 가격은 30%가 올랐는데 ETF 가격은 30%가 못 오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단기 투자 시에만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유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원유 관련된 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수익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으신 경우에는 펀드 상품을 활용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펀드 상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유 관련된 에너지 기업의 분산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상품.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미국 셰일가스가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셰일에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하는 상품 이렇게 두 가지 상품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두 가지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유가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변동성이 작다라는 건 적게 오르는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상품을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증권사에 은행에 가서 그냥 살 수 있습니까? 네. 투자? ETF 같은 경우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 증권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네, 펀드 상품인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양쪽에서 가입을 가능하십니다. 그 수익률은 한 얼마나 네, 됩니까? 이제 수익률을 지켜보면요, 그 투자 상품으로 말씀드렸던 각각 대표 상품의 수익률들을 제가 좀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3개월, 1년, 3년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제가 수익률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ETF로 투자하는 그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하는 상품과 원유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눠지는데요. 특히 이렇게 보시면 단기 투자인지 장기 투자인지를 판단하여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기 같은 경우에는 WTI의 변동성과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장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WTI 현물의 변동성보다는 적지만 수익률의 방향성은 원유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 달러, 뭐 유가, 원자재를 기초로 한 아주 다양한 그 간접 투자 상품이 많아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